형들, 경제냥 박사가 돌아왔어. 오늘은 진짜 엄청난 얘기 하나 들고 왔어. 이 얘기 듣고 나면 형들 주식 포트폴리오 다시 짜고 싶어질 거야. 반도체가 조정받는다고 난린데 어떤 주식은 30%씩 폭등했다는 거 알아?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야. 그거 뭐 하는 회사야? 이러고 있어 형들. 잠깐만 딴짓하지 말고 집중해봐. 내가 이 회사가 어떻게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역사적 순간인지 완전 쉽게 풀어줄게. 경제냥 박사가 보장하는데 이거 모르면 진짜 손해야. 시작한다냥? 형들, 먼저 기본부터 이해해야 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하는 회사냐고? 한화 계열사 아냐? 이 정도만 아는 형들 많을 거야. 이 회사는 한국이 만드는 가장 중요한 군용 무기들을 생산하는 방위산업 기업이야. 구체적으로 뭘 만드냐고? K9 자주포, 천궁2 미사일, 방공 시스템, 그리고 ISR 레이더 같은 고급 방위 기술을 만들어. 더 나아가 로켓 엔진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 이게 뭘 의미하냐? 이건 한국이 만드는 가장 중요한 군사 장비들이라는 뜻이야. 진짜 국가 핵심 자산급이라는 거지. 그런데 왜 갑자기 이 회사가 주목받기 시작했을까? 형들, 여기서부터가 진짜 미친 스토리야. 올해 2월 28일에 일어난 한 사건 때문이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봉습했고 이란이 보복으로 UAE에 186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었어. 186발이야 형들. 이건 진짜 전쟁터 수준이거든. 그 순간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한국의 천궁2 미사일 방공 시스템이 무려 96%의 명중률로 요격한 거야. 172발을 격추했다는 뜻이지. 와, 대박. 이 정도가 아니야. 이건 역사적 순간이었다는 거야. 형들, 이건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야. 이건 한국 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신뢰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역사적 순간이었거든. 지금까지 한국 무기는 저렴하고 성능도 괜찮은 정도의 평가를 받아왔어. 가성비 좋네, 이 정도였다는 거지.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 실제 전투에서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 시스템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 거야. 게다가 가격은 패트리엇의 3분의 1에 불과해. 가격은 싸고 성능은 더 좋다? 이건 전 세계 국방력 담당자들에게는 폭탄과 같은 뉴스였어. 진짜 이거 실화냐?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야. 그 순간부터 뭐가 일어났냐고. 천궁2를 만드는 LIG 넥스원의 주가가 5거래일 만에 78% 폭등했어. 78%야. 이건 반도체 호황 때도 쉽게 보기 힘든 수치거든. 그리고 천궁2와 K9 자주포를 함께 생산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30% 이상 뛰어올랐어. 이건 단순한 투기 현상이 아니야. 이건 글로벌 시장이 한국 방산의 가치를 재평가한 거라는 뜻이야. 한국 무기 진짜 쓸만하네? 이게 아니라 한국 무기가 세계 최고급이네? 이렇게 바뀐 거지. 형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분이 필요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냥 방위산업 회사가 아니야. 무기 만드는 회사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 회사는 구조적으로 다른 회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회사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거든. 수직 계열화가 뭐냐고? 쉽게 말해서 상품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자신이 통제한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보자. K9 자주포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철강 재료도 필요하고, 포신도 만들어야 하고, 전자장비도 들어가야 하고, 엔진도 필요해. 일반적인 기업은 이 모든 것을 다른 회사에서 사와. 그럼 문제가 생기면 뭐냐고? 가격이 올라가거나, 납기가 지연되거나, 품질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부품 안 와서 못 만들어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지.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떻게 하냐고? 이 회사는 자체 로켓 엔진 기술을 가지고 있어. 즉, 고도의 엔지니어링 능력을 갖춘 회사라는 뜻이야. 이건 뭘 의미하냐? 원자재부터 최종 납품까지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납기도 빠르게 할 수 있고, 품질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글로벌 방위산업 기업들이 가진 강점이야. 우리가 다 해, 이거거든. 로키드 마틴이라는 미국의 가장 큰 방위산업 회사 있잖아. 형들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야. 이 회사가 얼마나 크냐고? 전투기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레이더도 만들고, 우주 기술도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제품들을 동시에 여러 국가에 팔고 있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정확히 이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야. 다양한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각각의 제품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고 있다는 뜻이지. 한국판 로키드 마틴, 이게 그냥 수사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야. 형들, 천궁2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진짜 주력 상품은 K9 자주포야. 자주포가 뭐야? 이러고 있을 형들. 쉽게 말하면 움직이는 대포라고 생각하면 돼. 이 포를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
자주포라는 건 전차 위에 155mm 포를 올린 거거든. 이건 그냥 포를 올린 게 아니라 컴퓨터로 조종하고 GPS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자동 장전 시스템도 들어가. 이게 얼마나 복잡한 기술인지 알겠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K9 자주포를 만드는 데는 10년에서 15년이 걸렸어. 진짜 국가급 프로젝트라는 거지.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복잡한 제품을 1990년대에 개발 완료했어. 그리고 그 이후 무려 30년 동안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온 거야. 지금까지 전 세계에 1,500여 문이 수출됐어. 1,500문이야, 형들. 9개 국가가 도입했고 특히 나토 국가들이 대량으로 도입했다는 게 중요해. 나토라고 하면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 군사동맹이잖아. 이런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겠어? 전문가들이 말하길 한국 방산기업들의 경쟁력은 기술력, 가격 경쟁력, 납기 준수 능력의 조합에 있다고 했어. K9 자주포가 그 증명이야. 미국의 M109 자주포와 성능은 동등하지만 가격은 절반 이하야. 게다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항상 약속한 시간에 정확하게 납품해. 약속 지키는 회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무기는 전쟁터에서 쓰는 거야. 약속 안 지키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지. 그래서 신뢰도가 생명이야.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방위산업 기업은 세상에 많지 않아. 그래서 뭐가 일어났냐고? 재주문이 들어온 거야. 핀란드가 처음에 K9를 96대 사겠다고 했어.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112대를 더 사겠다고 했어. 터키도 마찬가지야. 폴란드도 마찬가지야. 이미 K9를 운용 중인 나라들이 더 달라고 신청한 거라는 뜻이야. 이건 무기 산업에서 가장 좋은 신호야. 왜? 무기가 좋지 않으면 이런 재주문은 절대 일어나지 않거든. 한번 써봤는데 좋더라, 더 줘. 이게 얼마나 강력한 신뢰의 표시인지 알겠어? 올해 4월에 핀란드와의 2차 계약이 체결됐어. 9,400억 원 규모의 계약이야. 9,400억. 이게 뭘 의미하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K9 자주포로 계속된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야. 폴란드에서는 현대로템이 K2 전차 생산기지를 세우고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K9도 폴란드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 이건 한국 방산이 유럽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일부가 된다는 의미야. 유럽 현지 생산,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나중에 더 설명해 줄게. 형들, 다시 천궁2 얘기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 같은 사건이었거든. 2월 28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 공격이 있기 전에는 누구도 천궁2가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 스펙상으로는 좋지만 실제로는 어떨까? 이런 의문이 있었다는 뜻이지. 종이 위에서는 멋진데 진짜로는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186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쏟아져 내렸을 때 천궁2가 무려 172발을 격추한 거야. 이건 요격 성공률 92.5%라는 뜻이야. 비교해봐.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 시스템의 성공률이 약 70%부터 80%까지 정도야. 천궁2가 더 좋다는 뜻이지. 그리고 가격은 패트리엇의 3분의 1이야. 형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성능은 더 좋은데 가격은 3분의 1? 이건 전 세계 국방부 장관들 입장에서는 이거 안 사면 바보, 이런 수준이라는 거야. 이 사건 이후 뭐가 일어났냐고? UAE에서 추가 유격기 공급을 공식 요청했어. 사우디아라비아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이라크도 마찬가지야.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이 모두 천궁2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이게 뭘 의미하냐? 앞으로 2에서 3년간 중동 지역 향해 천궁2 수출이 대량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야. 중동 특수, 이거 진짜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천궁2를 만드는 회사는 LIG X1이지만 천궁2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왜냐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레이더 기술을 담당하니까. 즉, 이 성공은 한국 방산 전체의 신뢰도 상승을 의미해. 그래서 K9 자주포도 더 많이 팔릴 수 있게 된 거고 ISR 레이더도 더 많이 팔릴 수 있게 된 거야. 한국 무기는 믿고 쓴다. 이런 브랜드가 생긴 거라는 뜻이야. 이게 얼마나 강력한 자산인지 알겠어? 형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전략이 드러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단순히 한국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회사는 노르웨이와 손을 잡았어. 천무라고 하는 바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의 노르웨이 현지 생산과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야. 노르웨이? 거기서 왜? 이러고 있을 형들, 이게 진짜 핵심 전략이야. 현지 생산이 뭐냐고. 단순히 완성된 무기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나라 지역에 생산 시설을 세우고 현지 기업과 협력해서 함께 만든다는 뜻이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의 남무라는 방산 기업과
안도야 스페이스라는 회사와 손을 잡은 거야. 이런 협력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경제냥 박사가 하나씩 설명해 줄게. 첫째, 현지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니까 정부와 국민들의 선호도가 올라. 한국 회사가 우리 일자리 만들어줬어. 이런 느낌이지. 둘째, 현지의 기술이 들어가니까 신뢰도가 극대화돼. 우리도 이 무기 만들 줄 알아. 이렇게 되면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거야. 셋째, 그 지역 내 추가 수주가 훨씬 용이해져. 예를 들어 노르웨이가 천물을 쓰는 걸 보고 핀란드도 우리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야. 넷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원자재, 노동력, 운송 비용이 모두 줄어들거든. 배로 안 보내도 되잖아, 이거지. 이게 바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야.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전 세계 곳곳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이유가 이거야. 미국에서만 만들면 운송비도 많이 들고 현지 정부와의 관계도 어려워. 근데 현지에 생산 시설이 있으면 모든 게 쉬워진다는 뜻이야. 우리 동네 공장에서 만들어.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알겠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정확히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야. 노르웨이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과도 현지 생산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 폴란드에서 현대 로템이 K2 전차를 만들고 있으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 인근에서 K9 자주포를 만들 수 있게 될 거야. 이건 한국 방산이 유럽의 공급망에 완전히 통합된다는 의미야. 우리도 유럽 기업이야. 이 정도 수준으로 가는 거지. 형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을 설명해야 해. 왜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이라고 불리는지 말이야. 구조적 성장? 그게 뭔데? 이러고 있을 형들,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집중해봐. 구조적 성장이 뭐냐고. 쉽게 말해서 단기적인 호황이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한 성장을 의미해. 예를 들어보자. 예전에는 반도체가 구조적 성장이라고 불렸어. 왜냐하면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등 모든 제품에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이야. 반도체 산업이 사라질 수 없다는 뜻이지. 세상이 망하지 않는 한 반도체는 필요해. 이거거든. 방산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어. 첫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야. 3년째 계속되고 있어. 둘째, 미국과 이란의 중동 분쟁도 여전해. 셋째, 대만 해협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어.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 심화되고 있거든. 넷째,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이 자기 방어는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선언했어. 이게 뭘 의미하냐? 유럽, 중동,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자국의 국방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야. 미국이 안 도와줄 거야. 니네가 알아서 해. 이거지.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 국방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봐봐. 2023년에 2조 4천억 달러였는데 2025년에는 2조 6천억 달러가 됐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야. 왜?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나토 국가들은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써야 한다고 미국이 압박하고 있어. 이건 강제적인 증가 추세라는 뜻이야. 쓰기 싫어도 써야 해. 이 정도야. 그리고 형들, 이거 진짜 충격적인 데이터인데 전문가들이 말하길 전 세계의 기존 생산 능력으로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잃어버린 전차와 자주포를 다시 채워놓는 데만 현재 글로벌 생산 능력으로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했어. 20년이야. 형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향후 20년 동안 전 세계의 방산 기업들이 쉴 새 없이 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게 바로 구조적 성장이라는 거야. 20년 동안 일거리 확정, 이 정도라는 거지. 형들, 그럼 앞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떻게 성장할까? 경제냥 박사가 몇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봐 볼게. 집중해봐. K9 자주포의 추가 수주가 계속 들어올 거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나토 국가들이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니까. 현재 1,500여 문이 팔렸는데 앞으로 또 1,000에서 2,000문이 추가로 팔릴 가능성이 있어. 왜냐하면 새로운 국가들도 도입하기 시작할 테니까.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호주, 인도 같은 국가들도 K9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 우리도 좀 줘. 이런 분위기라는 거지. 중동 시장에서 천공이와 LSAM, 그러니까 고고도 방어 시스템의 수주가 늘어날 거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여전하고 천공이의 성공으로 신뢰도가 극대화됐으니까. 예상으로는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중동 지역향의 방공미사일 시스템 수주가 수조 원대가 될 수도 있어. 수조 원이야 형들. 오일머니가 한국으로. 이게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야. 노르웨이 천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유럽 국가들의 추가 관심으로 이어질 거야. 인접 국가들이 우리도 해달라고 요청할 테니까. 이건 유럽 내에 생산 기지를 만드는 계기가 될 거야. 유럽 곳곳에 한화 공장, 이 정도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KF-21 전투기 수출로 새로운 수익 흐름이 생길 거야. KF-21은 아직 양산 단계이지만
ISR 레이더라고 하는 차세대 레이더를 장착해. 이 레이더를 개발한 회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야. 즉, KF-21이 수출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ISR 레이더 수출로 이득을 본다는 뜻이야. 전투기 팔면 우리도 돈 번다, 이거지. 그리고 KF-21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같은 동남아 국가들에 팔릴 가능성이 높아. 이 나라들은 중국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미국 전투기는 너무 비싸거든. 가성비 좋은 한국 전투기, 이게 딱 맞는다는 거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ISR 레이더의 차세대 모델인 F-35에 들어갈 레이더 개발도 이미 시작했어. 이건 뭘 의미하냐? 단순히 기존 제품의 수주를 넘어 차세대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는 뜻이야. 지금도 잘 팔리는데 미래 기술도 준비 중, 이 정도라는 거지. 이건 진짜 로키드 마틴이 하는 방식이야. 현재 제품으로 돈 벌면서 동시에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거거든. 형들, 이 5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은 지금의 2배에서 3배로 늘어날 수 있어. 그리고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라는 거야. 꿈이 아니라 현실, 이거거든. 형들, 모든 게 좋아 보이지만 투자 관점에서 주의할 점도 있어. 경제냥 박사가 냉정하게 리스크도 짚어줄게. 왜냐하면 투자는 기회만 보면 안 되고 리스크도 봐야 하거든. 첫째, 현재의 높은 주가가 모든 기대를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만약 예상보다 수주가 느리거나 납기가 지연되면 주가는 급격히 조정받을 수 있어. 기대가 너무 컸어. 이렇게 되면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게 최선인지 아니면 조정을 기다리는 게 나은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 둘째, 정부 정책이나 국방비 예산이 변할 수 있다는 거야. 특정 정당이 집권하면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지. 한국 정부의 국방력 우선순위가 바뀌면 수주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어. 정부가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이건 항상 리스크야. 셋째, 국제정치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중동 분쟁이 갑자기 종료되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가능성은 낮아. 왜냐하면 지정학적 긴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거든. 세계 평화 당분간은 힘들어 보여.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야. 넷째, 공급 능력의 한계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받고 있는 주문을 모두 시간 내에 납품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어. 생산 설비 확충, 원자재 확보, 숙련 노동력 확보 등이 차질을 빚을 경우 납기 지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납기 지연은 고객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향후 수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문은 많은데 못 만들어.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지. 다섯째, 환율 변동성이야. 방산 제품의 대부분이 달러화 기준으로 계산돼.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면 수출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 원화 강세면 손해, 이거거든. 물론 반대로 원화 약세면 이득이지만 환율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항상 변수로 봐야 해. 형들, 이 5가지 리스크를 꼭 기억해. 투자할 때는 기회만 보지 말고 리스크도 같이 봐야 한다는 거야. 장밋빛 미래만 보면 망한다. 이거 투자의 철칙이야. 형들, 정리해보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단순한 한국의 방위산업 기업이 아니야. 이 회사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진정한 경쟁자로 변모했어. K9 자주포로 유럽 시장을 확실히 장악했고 ISR 레이더로 차세대 무기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고 노르웨이와의 현지 생산 협력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주체가 되어가고 있어. 천공2의 이란 미사일 요격 성공으로 신뢰도는 극대화됐고 K9 자주포의 지속적인 재주문으로 수익 기반은 안정화됐어.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과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각자 도생 기조로 인해 장기적인 수요 증가는 확실해. 20년 일감 확보, 이게 현실이라는 거지. 이건 반도체처럼 기술 혁신으로 대체될 수 있는 산업이 아니야. 전 세계 분쟁과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계속 필요한 산업이라는 거지. 따라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구조적 성장은 단순한 투자 기회를 넘어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역사의 흐름을 타는 투자, 이 정도 수준이야.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는 경영진의 경영 능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에 달려 있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 회사는 더 이상 한국 내수 시장만 바라보는 기업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위산업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성장의 기반은 이미 충분히 견실하다는 거지. 형들, 한 가지 더 말해줄게. 로키드 마틴이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 거의 100년이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그 길의 중간쯤 와 있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방향은 확실하다는 거야. 한국판 로키드 마틴, 이게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지.
자, 형들,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완전 정리 어땠어? 이제 뉴스에서 K구 자주포, 천궁이 이런 말 나오면 아, 그거 경제냥 박사가 말한 거네 이럴 수 있겠지? 정리하면 이거야. 첫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구조적 성장 중이야. 둘째, K구 자주포와 천궁이로 글로벌 신뢰도 확보했어. 셋째, 노르웨이 현지 생산으로 글로벌 공급망 진입했어. 넷째, 향후 20년간 일감 확보됐어. 다섯째, 하지만 리스크도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형들, 투자는 항상 본인 판단이야. 경제냥 박사는 정보를 주는 거고 최종 결정은 형들이 하는 거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 흐름을 모르고 투자하는 것보다 알고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구독 안 한 형들,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눌러. 좋아요도 꾹 눌러주고 알림 설정까지 해놔야 경제냥 박사가 다음에 또 이런 꿀 정보 가져왔을 때 놓치지 않아. 댓글로 형들 생각도 들려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야 돼? 돼? 너무 올라서 위험해? 형들은 어느 쪽이야? 진짜 궁금하거든?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미친 스토리를 들고 올지 기대해봐. 경제냥 박사는 항상 형들한테 제일 핫한 정보만 가져온다는 거 알지? 오늘도 경제냥 박사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냥.